자,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계시죠. 상처를 해결하려고 오시고, 그런데 이제 상처라는 게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바꿀 수가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과거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것이 나의 숙명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뭐 예를 들어서 학대를 받았거나 버려졌거나 이런 너무나 큰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역사책에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해서 뭐 좀 더럽혀진, 더러워진, 망가진, 깨진 상태의 인생을 복구할 수 없이 살아간다는, 그래서 인생이 그냥 한계에 지어진 것 같은, 그런데 말입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은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깊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 상담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과거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미래도 같이 바꿔드리죠. 과거와 미래를 같이 바꿔드리는 상담. 이게 제 상담의 진짜 핵심 가치거든요. 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이건 부수적인 효과죠.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모든 분들이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사실 핵심은 그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를 싹 바꿔드리는 상담, 이게 제 상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겠구나. 왜? 제가 뒷부분 얘기만 계속 했으니까, 뒷부분에 그 메시지 역임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켰어요. 꼭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이게 왜 가능한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그 과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물론 이 과거라는 게 역사에 기록된 거, 이걸 바꿀 수는 없겠죠. 그죠? 역사에 기록된 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꿔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꿔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느냐? 나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자면 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라면이라는 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목은 약간 틀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칼 필머 교수님이었나? 어쨌든 굉장히 인류 역사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삶의 어린 시절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이 늙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 본 거예요. 그 인생들을 계속 따라가서 추적한 거예요. 엄청난 연구를 한 거죠. 종단 연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대단한 연구죠.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천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노하우, 그 지혜, 노인들의 지혜, 현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연구를 한 책에 집대성한 그 책인데, 굉장히 여러분도 한번 참고가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할머니고, 이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하면 자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득 받고 자라서 내 삶은 너무 행복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억을 하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굉장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인터뷰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인터뷰한 자료를 봤는데 웬걸, 이렇게 열악하게 자란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막 버려지고 뭐 학대도 받고 정말 힘든 그 어린 유년 시절의 그 인터뷰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이 할머니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굉장히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과거를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시스템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그냥 무슨 테이프 레코더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다가 그 테이프 레코더가 일부분가 좀 사가서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기억이 사라지는, 그래서 조금만 보고 나면 그것이 원래 기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포인트만 기억합니다. 포인트만 기억해요. 중간중간에 포인트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 포인트만 기억한 그 바탕을 가지고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아, 요런 포인트와 요런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겠지.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서울 어느 동네에 살았고 어느 학교에 다녔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뭔가 어떻게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정확히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재구성해냅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조직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과거의 기록과 내가 생각하는 과거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재구성하는지가 내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가짜 기억이라는 현상도 생기는 거예요. 가짜 기억이란. 가짜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유명한 실험인데, 그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에 간 추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간 추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서 그 어떤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디즈니랜드에서 혹시 그런 캐릭터랑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디즈니랜드에서 어렸을 때 아빠랑 그 캐릭터랑 안고 사진 찍었어요. 뭐, 그 캐릭터 인형이랑 같이 뭐 인형도 샀어요. 그 캐릭터 인형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는 디즈니에 없는 캐릭터거든요. 디즈니에 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런 질문을 받았고 나는 거기에 갔다는 그걸 가지고 정말 그런 기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가짜 기억이죠. 이런 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 상담의 그 핵심 노하우가 있는 건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면화의 상담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있던 상담 이론이고. 근데 대부분의 내면화의 상담이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요.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내면아이를 만나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대부분. 혼자서도 잘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그리고 대부분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데, 저는 거기에 뭘 넣었냐면 그 아이를 다시 키워내는 걸 넣은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키워내는 거. 바로 여기에 과거를 바꾸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면은 최면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긴 하더라도 그 상상 속에서 감정만큼은 실제 감정을 체험하더라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막 부모로부터 외면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있는 그 아이에게 상상 속에서, 최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무나 따스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주는 체험을 시켜주면 그걸 실제로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실제로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실제 감정을 체험하다는 것, 감정만큼은 실제 감정을 체험한다는 것, 이런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거, 바로 이게 나의 과거를 바꾸는 비결인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다시 키워내는, 재양육하는 체험을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실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아이가 되어서 내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지만 노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그 할머니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내 안에서 과거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체험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뭐 내 안에서만 바뀐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그렇게 막 외롭고 슬프고 주눅 들어있는 아이가 살고 있을 때와 이제는 너무나 잘 커서 너무나 행복하고 당당하고 씩씩한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 그 풍겨지는 기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느끼는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미래를 바꾼다.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이 미래를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미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무엇을 바꾼다는 거냐? 자, 이렇게 불우한 좀 안 좋은 경험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불안하죠. 이런 게 계속 반복을 될까봐 오히려 더 바닥으로 칠까봐 더 불안해지죠. 마치 이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 그 그래프가 막 바닥으로 치고 있으면 깡통 찰까봐 막 조마조마하게 되는, 지금 있는 거라도 손절해야 되나,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막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되는, 내일이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에 빠지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의 과거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나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잘못된 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 참 많잖아요. 나는 예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살쪘어, 뭐 아무도 날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괜찮은 남자가 갑자기 번호를 물어왔다는 거, 대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경계하게 될 것이고, 아니 나를 뭘 보고 나한테 뭐 사기치려나?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애죠. 실제로 사귀게 돼도 계속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하죠. 실제로 사귀게 돼도 조마조마합니다.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떠날 거 아닐까? 안 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돼. 내가 먼저 찾아.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실현 예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미래에 너무나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체험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다 건너뛰고 그냥 나의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그 행복감과 뿌듯함을 그냥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냥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바로 결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미래를 바꾸게 되느냐? 이런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내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고, 마치 왜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은 굉장히 내 것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 처음 입었는데 딱 내 옷에 딱 맞는 것 같고 내 옷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미래의 모습이 나한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이거는 멋지긴 한데 이거 뭐가 좀 아쉬운, 이거 뭐가 좀 낯설은데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 미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미래는 맞아, 이거야 그래, 이 느낌이야, 그래, 내가 살아있는 느낌 바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느낌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구나. 이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들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길인가 저게 맞는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아무것도 모르겠네, 모르겠다, 일단 좀 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이 방향이구나, 이 방향,
난 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의 순간에 늘 그 목표로 가는 그 과정이 늘 편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늘 도전에 닥치잖아요. 그냥 그 목까지 차오는 이런 한계 상황에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느냐 마느냐, 바로 이 한 걸음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한 걸음의 차이. 그런데 바로 이때 내가 정말 원하는 미래가 뭔지 알지 못하거나 너무나 부정적인 미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예. 확신도 없는데. 그렇지만 저기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확실한 게 있는데, 저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그 정말 그 온몸을 쥐어짜는 그 한계 상황에서도 그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바로 이 한 걸음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상담이 많은 분들에게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부분이, 이 상담이 뭔가 현실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 내 안에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싹 바꿔놓는다는 거, 바로 이 환상의 조합, 내면화의 상담과 미래 체면 상담, 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환상의 조합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 이걸 제가 발견했다는 거. 바로 이 조합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내 안에서 느끼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이미지를 싹 바꿔놓는 거고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바꿔놓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죠.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 걸 느끼게 돼요. 우리의 무의식은 다 느끼거든요.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느끼게 되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죠. 예전과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때로는 더 기대를 걸기 시작하고 믿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게 되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주위에서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의 나를 점점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제 상담의 핵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상처와 경험과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한계짓던 사람들에게 그 과거의 경험을 바꾸고 미래의 나의 숨겨졌던 꿈을 찾게 되고, 이걸 통해서 과거와 미래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가치 있고 존중하게 느끼게 되고, 이걸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다른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런 걸 도와드리는 거죠. 물론 이거 상담하면 왔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큰 배가 방향타를 한번 틀었다고 갑자기 90도로 확 뜨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주 천천히 돌아나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자주 들었던 예로, 제가 그 여기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순식간에 옮겨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담이 여기 있는 사람의 이런 문제의 구덩텅이에 빠진 사람을 여기로 갑자기 옮겨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늘 저쪽만 보고 살던 사람을, 늘 저쪽만 보아서 저쪽으로만 가고 있던 사람을 순식간에 이쪽을 보게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늘 저쪽 보던 사람을 이쪽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저쪽을 보던 사람이 이제 이쪽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쪽에 뭐가 있는지 봤잖아요.
물론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삐뚤삐뚤 갈 수 있겠죠. 삶이란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저쪽에 뭐가 있는지 본 사람들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길을 벗어나도 멀리 벗어나지는 않죠. 이걸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혼자 하는 게 한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중에 제 머리를 못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지 않고 제 채널의 영상만 보고도 삶이 변했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고요. 저한테 상담 안 받았는데도. 그 원리만 알면, 그 정도가 심하지만 않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나의 과거에, 기존의 잘못된 관념에, 내 마음속의 감옥에 갇혀서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당히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부터, 그 희망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낸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도와드리고 싶다는 게 제 채널의 소명이잖아요. 제 삶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양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